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천입니다.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고, 그리고 데이터 라이즈라는 곳에 투자한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데이터 라이즈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이 기업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이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 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을 자금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조합 같은 경우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업에게 투자인지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BC 시리즈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벤처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후속 투자로 이 데이터 라이즈라는 회사에 투자했던 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2022년 1월에는 시리즈 A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22년 5월에 시리즈 B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데이터 라이즈가 어떤 회사이길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기사를 보시면 데이터 라이즈 같은 경우는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고객 관계 관리가 어떤 뜻이냐면은,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라이즈는 이런 마케팅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치만으로도 이 고객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좀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튜브를 볼 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막 갑자기 관심 있는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커머스의 어떤 상품을 추천으로 보여준다라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커머스 성장에 필요한 이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연하게도 이 이커머스를 위한 마케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커머스 현재 고객 수라든지 이러한 형태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 같은 경우 일단 시장 규모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먼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즉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를 좀 보자면 연평균 9.3%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소매 거래액 중에 이커머스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마우스 클릭 딸깍 한 번으로 배송되는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선호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만 놓고 보자면은 2026년에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300조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말고 한국만 보고 놓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뉴스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1인 가구 월 평균 소비 규모나 쇼핑 형태 같은 거 보시면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좀 높다라는 통계이죠. 사실 이 같은 이유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혼자 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 그리고 소량 구매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한 적절한 구매처가 온라인밖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면 이 데이터라이즈의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서비스를 찾는 기업들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겠죠. 결국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엑시트 할 시에는 상당 부분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결국엔 이 벤처 캐피탈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엑시트 시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면 그 회사가 성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만 봐도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2024년도 때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때는 하이퍼 엑셀이라는 곳에 투자했었던 사실이 부각이 되어서 상승했었던 모습이에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전에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10일 이평선 부근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0일 이평선 부근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 부근이 지금 작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이 매물 저항대 라인이었죠. 그런데 2023년 초기에는 이 부분이 좀 지지 라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지지해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지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 2020년 21년 초기와 2022년 말기, 2022년 초기 때, 이때 가격대가 상당 부분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매물대도 이 부분에서 좀 상당 부분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 시에 상승 매물 압박, 그러니까 즉 차익 실현 매물이다.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60일 이평선을 좀 뚫지 못하고 있는,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60일 이평선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